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진수입니다. 네, 오늘 또 장이 월요일부터 또 급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금요일날 급부로 급등을 했지만 미국장은 결국엔 반등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추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또 주말에 나온 소식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하고 있죠. 총 3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동안 이 검사를 제대로 안 하다가 확진 검사를 이제 하니까 그동안 숨어있던 환자들이 그냥 한 방에 뛰쳐나오는 방식으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필이면 또 그 많은 주 중에 하필이면 뉴욕주가 또 세계 금융의 중심인 뉴욕이 확진자가 가장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공포를 더 키운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내려온 지 꽤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떠나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포의 시작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올라갈 수가 없죠. 미국이 빠지면 같이 동조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밤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기사로 아마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 대규모 재정 부양책 있죠. 그게 결국엔 상원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이 나왔죠.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제 1조 3천억 달러를 이제 시장에 뿌리겠다라고 했던 부양 정책이 일단은 막혔죠. 상원에서 막혀서 부결이 됐는데 그게 이제 불행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채에 대한 공포심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쪽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를 했죠. 일단 이 재정부양책 나온 게 일단 기본적으로 통과가 돼야 된다, 빨리.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연준에서 CP 매입까지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추가로 회사채 매입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면, 빨리 나오면 시장이 기술적인 반등은 시작될 것이다. 근데 이제 추세적인 반등은 결국엔 코로나인데요.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정도의 반등, 그 정도는 이 두 가지가 일단 빨리 해결이 되면 그게 이제 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재정부양책은 부결이 됐고, 회사채 매입은 아직까지는 연준에서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먼저 해결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미국장 자체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우리도 따라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날 바로 또 오늘이죠. 그러니까 일요일날 표결에 붙였는데 실패를 했고 그게 부결이 됐고, 그리고 바로 오늘, 그러니까 미국장 시간으로 장 출발해서 얼마 안 돼서 9시 45분에 재표결에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11시쯤 10시 45분에 표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잤다 일어난 동안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부결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늘은 통과가 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도대체 의견 차이가 어떤 의견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 차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공화당에서 제시한 내용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공화당은 어느 정도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제시한 내용들, 근데 민주당에서 제시한 내용들이랑 상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사리 승인이 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이게 이야기가 어느 정도 협의가 안 될 정도의 의견차가 크면 이건 진짜 문제고, 별로 그닥 의견 차이가 크진 않다, 어느 정도 양보해 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공화당 쪽에서 양보를 하겠죠. 하원에 양보를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양보를 해서 어떻게든 승인을 시키려고 할 텐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쭉 보니까요,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 없이 승인이 되지 않을까. 오늘 밤에는
일단 상원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정도의 내용의 차이가 있느냐. 뭐 일단은 2조 달러, 그러니까 1조 3조는 재정부양책, 거기에 7천억 달러 연준 지원금, 이걸 합치면 2조 달러잖아요. 2조 달러에 대한 규모는 하원에서도 오케이 때린 거야. 세부 내용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상원이나 백악관에서는 2조 달러를 불렀는데 하원에서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해결되기가 문제가 좀 시간이 걸리거나 해결되기가 어렵지만, 그거를 합의를 봤다라고 하면은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좀 차이가 이견이 있을 뿐인데, 요거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장 큰 내용으로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현금으로 주는 방식, 그러니까 1000달러씩 인당 1000달러씩 현금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상원에서는 1200달러의 세금을 환급을 하자라는 의견을 했었고, 하원에서는 세금 환급 형식은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백악관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두 번째, 자, 또 급여세 0% 추진했었잖아요, 트럼프가 처음에. 근데 그거는 하원에서 급여세 유예를 반대하고 있었죠. 그건 제일 처음부터 나왔던 소식인데요. 급여세 유예 반대. 근데 급여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뭐 국민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원에 양보를 하면 되는 문제고요. 대신에 실업보험 수당 대규모 확대 요청을 했습니다. 하원 쪽에서. 이게 결국엔 급여세를 빵프로로 추진하겠다는 걸 양보를 하는 대신에 실업보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직한 사람들한테 대규모로 자금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의견 조율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 기업 자사주 매입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된다. 예전에 왜 금융위기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 기업들이 다 도산 위기에 빠지다 보니까 대규모 자금을 기업에 한마디로 뭐 이제 회사채 매입이나 CP 매입 형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을 해주니까 그 남아도는 자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하는 데 돈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자사주 매입하는 금지 조항, 2008년도의 교훈을 살려서 이거는 금지를 해야 된다,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뭐 이것도 충분히 공화당 쪽에서 민주당 의견을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액 중에 3천억 달러는 중소기업 지원하고 1,500억 달러를 대기업에 지원하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반대를 합니다. 대기업 지원 규모는 반대한다. 한마디로 하원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줄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 뭐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의견의 차이가 이 정도 수준이면요. 오늘 우리 시간은 오늘 밤, 미국 시간은 월요일 아침, 이번 표결은 무조건 일단 통과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야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일단 시장에 뿌려지는 재정 부양은 이번 주 중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는 하원까지, 일단 상원 넘어가면 하원 넘어가잖아요. 하원까지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좀 기대를 가져도 되겠다. 일단 기대 요인이 요거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필요 조건으로 말씀드렸던 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회사채,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 행정부에서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이번에 얘기한 거 1조 달러, 요거 충분히 이거가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연준에서는 회사채 매입을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인데, 회사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회사채가 이게 뭐가 문제냐면, 회사채 지금 금리가 5%에 육박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5%에 육박했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2%대, 2%대였는데 지금 5%에 육박했다니까 얼마나 지금 회사채 금리가 급등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에 육박한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 회사채 금리가 5%대, 딱 그 수준까지 지금 치솟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 회사채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투자 등록 회사채의 평균 금리가 4.7% 정도고요. 일단 5% 넘어가는 기업들도 절반에 이른다,
근데 이 중에 회사채 발행 잔액이 6조 7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500조 정도 되는 거, 7,500조. 이 중에 거의 절반이 BBB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정크본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등급이 아래가 절반이다. 그러면 6조 700억 달러니까 3조가 한마디로 BBB 등급이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한 3천억이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3,600억 정도. 그러니까 결국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채권이다, 회사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또 셰일가스 같은 에너지 업체들 있죠. 이번에 유가가 20달러대로 급등하면서 얘네들의 상당히 그 도산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정도 금리가 급등을 하면 결국에는 신용시장 자체가 무너져 버리죠. 신용시장이 무너지고, 그거는 그냥 직격탄, 기업들한테 직격탄으로 가죠. 자금 조달이 일단 끊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까지 끊겨버리면 여기서 그냥 아예 침체로 들어가는, 금융위기로 들어가는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용시장 경색의 장기화되는 부분을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누가 막아주겠어요? 아무도 막아줄 수 없습니다. 이 키를 잡고 흔들 수 있는 거는 연준밖에 없다. 결국 연준이 슈퍼맨이 돼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미 연준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시장 바닥이 곧 온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물론 아직까지 우리 보지 못했죠. 제가 말했던 필요 조건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두 가지, 미 행정부에서의 대규모 경기 부양이 결국 의회에서 통과가 될 것이냐, 이 부분하고 연준에서 회사채를 매입을 해줄 것이냐, 이 두 가지 부분. 그래도 이 두 가지는 적어도 해결이 돼야 일단 저점이 잡히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아마 연준에서 해줄 겁니다. 아까 보시면은 재정부양책 그 의회 승인이 통과되면 바로 연준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회사채 매입을 발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그 안에 7천억 불에 대한 연준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밤 결국엔 재정부양책이 상원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일단 중요한 이슈다, 제일 중요한 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만약에 우리가 잤다 일어나면 내일 아침이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잠 안 자면 새벽 한 1시쯤만 돼도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시 되기 전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12시만 돼도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결과 나오면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미국 시장이 어쨌든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만약에 진짜 반등에 성공을 했다면 일단 당분간은 우리도 한숨은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힘든 국면이다 보니까 지금 주식을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도 그렇고 숨을 못 쉬겠어요. 장중에 숨을 못 쉬고, 지금 저는 말도 안 하는데도 목이 쉬어 있잖아요. 계속 목만 타고 한숨만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뭐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한테 어떤 말을 해도 뭐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는 것만이 위로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빨리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계속 떨어지고만 있으니까 이제 거의 심리적으로 포기 단계에 이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참고 견디고 몇 개월만 지나도, 몇 개월 후에 다시 이 상황을 돌아보면요, 그때 진짜 쩔을 때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저때 잘못했으면 진짜 다 팔고 끝날 뻔했다, 이런 말씀을 꼭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마디로 질병 이슈로 인해서 지금 금융위기까지 번지냐 안 번지냐, 그 상황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거의 패닉의 끝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음 달 정도면은 치료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은 그 치료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HTS를 아예 키지 마십시오. 키지 말고 당분간 키지 말고 주가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나는 그냥 HTS도 안 보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버티기 전략, 존버라고 표현하잖아요. 존버 전략. 지금은 이제 그게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빨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안에 웃으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또 날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